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정작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마리나의 이야기도 그랬다. 늘 피곤했고, 늘 불만이었고, 늘 새로운 계획을 말했지만 그 계획들은 공중에 흩어진 약속처럼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매번 선언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진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마리나는 깨달았다. 문제는 부족한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었다는 사실을. 꿈을 말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변화를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변화 자체에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이후로 그녀는 조용해졌다.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공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닫고 삶을 열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단들, 설명 없이 내려진 선택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녀의 삶을 다시 빚어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진정한 변혁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것은 내면에서 태어나고 고요 속에서 자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소리 없이 제거해야 하는 7가지를 다룬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깊은 직관 앞에서만 내려야 하는 결단들. 이 7가지를 삶에서 지워내면 당신의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길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진다. 이제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당신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가? 준비되었다면 계속 이어가자. 삶에는 우리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걱정하는 척하고 조언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미묘한 비판이 숨어 있고 그들의 태도 속에는 당신의 확신을 흔들려는 힘이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유 없이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관계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다. 그는 성공의 모든 가능성이 바로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삶이 답답해지고 꿈을 포기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꿈도 무게를 잃어간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대부분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더 많은 말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당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다. 말 없이 멀어지는 것, 더 이상 일정에 그들을 넣지 않는 것, 더 이상 상담자가 되지 않는 것,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통로이고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당신의 삶에서 차지했던 공간도 작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집중력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길은 조금 더 밝아진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조용히 지울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진정 내 미래를 돕고 있는가?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자주 타인의 의견을 빌려 살았는지를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확인을 받고 무엇을 하든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 마치 모든 걸 누군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삶. 나폴레옹 힐은 이를 내적 권위의 상실이라고 했다.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할 때, 자신의 직관보다 누군가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당신은 삶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꿈은 흐려지고 목적은 흔들리고 삶은 자기 길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인정 욕구가 아주 미세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새으며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조언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락을 구하고 있다. 당신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나누려 하고 있다. 당신은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의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용한 전환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결정권을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 작은 선택부터 혼자 결정해 보는 것.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고 그 답을 신뢰하는 것.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기초를 두 가지라고 했다. 신념 그리고 자아 확신. 이 두 가지는 결코 타인의 승인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내면 그리고 조용한 직관 사이에서만 자란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정을 믿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놀라울 만큼 분명해진다. 불필요한 조언이 사라지고 논쟁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이 옳은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변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허락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안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도, 마음이 불편한 관계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마치 아니라고 말할 권리조차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변명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설명은 당신의 권위를 줄이며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과도한 설명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거절하는 것이 불편해서, 싫다고 말하면 버려질까봐, 나만의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말을 줄이는 것, 설명을 단단하게 줄이는 것, 정당화 대신 간결함을 선택하는 것.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을 바꿨어요. 편하지 않네요. 이 짧은 문장들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설명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타인은 당신을 더 분명하게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진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호되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되찾게 된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던 자율성과 자기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꼽힌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과도한 말 없이 지키는 힘.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말을 줄이면 당신의 삶은 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조용한 덫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잃는 방식이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특히 비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화면 속 완벽해 보이는 일상,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몸, 부러움이 나올 만큼 성공적인 사람들의 뉴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나 자신을 겹쳐보는 습관. 나폴레옹 힐은 마음의 초점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곧 무엇을 믿는가를 만들고 무엇을 믿는가가 곧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고. 문제는 비교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치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화면 속 타인의 삶은 편집된 순간일 뿐인데 당신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 한 장면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는 조용히 시작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깊고도 천천히 갉아먹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이다. 조용히 언팔로우하는 것, 질투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계정들을 말없이 멀리하는 것, 타인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는 대신 당신 자신의 속도와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지혜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루었다는 사실은 당신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빛은 당신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잠재력이 회복되고 당신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멈춰야 할 비교는 단 하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 외의 모든 비교는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잡음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기준으로 한 나를 연기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말 한 번 느꼈던 배신감,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이미 끝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장면들. 이 모든 잔상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금의 선택을 흐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원망, 죄책감 같은 감정이 정신적 에너지의 누수이며 믿음과 집중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안에 뿌리내릴 공간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과거를 치유하는 일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 치유는 크게 선언되는 방식이 아니다.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진다. 밤늦은 시간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오랫동안 붙잡아온 장면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천천히 태우는 의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에 묶여있지 않겠다라는 속삭임 같은 결심 속에서 편지 쓰기, 상징적 태움, 현재에 집중하기. 이러한 실천들이 과거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내면의 공간은 다시 넓어진다. 과거를 놓아보내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현재는 증발하고 미래는 멀어지고 영혼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아직도 이미 끝난 장면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행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깊은 함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조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더 넉넉해지면, 마음이 더 안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계획은 늘 미뤄지고 꿈은 항상 내일로 미뤄지고 열정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점점 작아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완벽함은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실패는 교훈을 주지만 완벽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엔 고귀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덫이다. 실수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미루고 계획만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정작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삶은 행동하는 사람 편이다. 작게라도 움직이는 사람, 어설퍼도 도전하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 선택이 진정한 성장의 문을 연다.
힐이 강조했던 말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것이 성공을 부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몸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당신의 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완벽한 내일보다 더 강력하다. 오늘의 행동은 미래의 성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신호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완벽해지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 내 삶은 얼마나 멈춰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도 던져보라.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걸을지조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떠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닌 듯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왜냐하면 목적은 내부에 있고 두려움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은밀하게 작동한다. 옷을 고를 때도, 의견을 말할 때도, 작은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삶은 점점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 대부분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실제 시선이 아니라 상상 속의 시선을 두려워해온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묻는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외부의 평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과 신의 방향성에 둘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 말하고 싶은 의견을 말해보는 것, 가고 싶은 길을 설명 없이 선택해보는 것. 그 작은 용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조금씩 확장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려움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진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진실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결말로 향한다. 당신이 제거해야 할 7가지가 만들어내는 깊고 고요한 변화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려왔던 7가지의 짐을 마주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끝없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마음, 과도한 설명과 변명, 끊임없는 비교,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 완벽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7가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슬은 누구나 끊을 수 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고요 속에서 조용한 결단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들을 삶에서 지워내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고 가슴은 가벼워지고 시선은 선명해지고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남겨지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다. 진짜 자기 자신, 가식 없는 관계, 작지만 꾸준한 발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세상에 선언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 말은 지금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당신의 변화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삶이 바뀌는 데는 단 한 가지면 충분하다. 당신이 진짜로 바꿀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 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기는 한 문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발표되지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라. 나는 조용히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깨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주라. 우리의 변화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 안에는 이미 흐르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고 아직 방향을 얻지 못했을 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삶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돈이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을 탓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숫자로만 이해합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손에 쥔 지폐, 계상이 위의 결과. 그러나 힐은 돈을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방향을 가진 에너지, 의도에 반응하는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식 상태에 끌려오는 에너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이 움직인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작아지고 선택은 안전해지며 기회는 당신을 비켜갑니다. 반대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두려움에 삶의 운전대를 넘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잊고 있었던 내면의 힘을 조용히 깨우기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그러나 분명한 진실 하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돈은 의식의 결과이며 의식은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정은 겉으로 보이는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일 속삭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타오르는 욕망은 욕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아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깜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그 불씨를 키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돈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결과가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 아니라 타오르는 욕망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내적 압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며 쉽게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보일까봐, 실패하면 초라해질까봐, 혹은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는 말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러나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순간 인생의 엔진도 함께 꺼진다고. 돈은 욕망이 분명한 사람에게 흐르고 목적이 선명한 사람에게 머문다고. 타오르는 욕망이란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이미 그리워지는 감각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이 깊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옵니다. 이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실패자와 성공자를 인터뷰하며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 상태, 삶의 방식까지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처럼 흐릿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에너지는 흐릿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이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생긴 욕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 상처, 후회, 그리고 아직 해보지 못한 선택들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방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마음속에서 꺼내보는 것. 나폴레온 힐이 말한 변화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욕망을 다시 불러오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지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실패해도 괜찮다면, 만약 누구의 시선도 없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욕망이 깨어났다면 이제 그것을 지탱해 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믿음은 종교적 신념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을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내적 태도였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상태를 먼저 신뢰하는 힘. 그는 이것을 모든 부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믿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힐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믿음은 결과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결과를 끌어당기는 원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한 세상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형성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난 안 될 거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문제는 이 말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정과 행동을 그에 맞게 조정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의심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다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한 사람들이었다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실패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 위에 의식적으로 다른 언어를 덮어씌웠습니다. 나는 배워가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경험도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반복이 신경회로를 바꾸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며 결국 선택을 바꿉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은 매일 같은 문장을 같은 감정으로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말은 뇌와 몸 전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장면을 떠올리고 그 안에 이미 서 있는 자신을 느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상상이 아니라 진실한 몰입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목소리 역시 과거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새로운 믿음은 언제나 어색하게 시작됩니다. 낯설고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결국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거가 만든 내면의 언어를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언어를 오늘부터 연습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에너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습니까? 믿음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폴론 힐이 말한 행동은 무작정 몸을 움직이는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관된 행동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완벽해진 뒤에 행동하려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신은 행동 뒤에 따라온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될 때 뇌는 우리는 진짜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큰 힘을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부유한 사람들 대부분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그들의 욕망과 목적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았고 시간이 쌓일수록 가속이 붙었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두려움은 정지 상태를 만듭니다. 힐은 두려움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사람의 생각을 잠식하면 행동은 점점 작아지고 안전한 선택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반복된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제한했을 뿐 실제로 당신을 막는 벽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는 이 두려움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행동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행동이 좋습니다. 그것은 아직 배우고 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수없이 강조한 것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착한다는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 속도가 느려져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행동은 거창한 결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고 그러나 당신의 욕망과 연결된 한 가지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느 순간 혼자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로 강조했던 마스터마인드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인맥이나 협업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마음이 같은 목적을 향해 정렬될 때 탄생하는 제3의 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과거가 사고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순간 그 울타리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힐은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그들 중 진정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언제나 서로를 자극하고 확장시키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서로의 욕망을 존중하고 두려움을 조롱하지 않으며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 이런 연결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미쳐보지 못한 가능성을 타인의 시선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의식은 주변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부족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반대로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 배움과 확장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생각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힐은 이것을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반드시 물리적인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 속의 사상가,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 혹은 멀리 있는 멘토와의 내적 대화도 포함됩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링컨, 에디슨, 카네기와 같은 인물들을 마음속 동반자로 삼아 매일 질문을 던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고가 고립되지 않도록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문턱에 섰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관계와 생각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느껴질 때 새로운 연결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다가가 보십시오.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혼자 있을 때보다 공명할 때 더 크게 울립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의식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까?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서서히 하나의 중심이 형성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명확한 목적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 목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 감각입니다. 왜 일어나는지, 왜 움직이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적인 대답. 이 대답이 생기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힐은 이것을 목적 없는 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는 분명히 쓰이고 있지만 한 지점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 응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같은 시간을 써도 같은 노력을 해도 전혀 다른 밀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확한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서 태어납니다. 실패했던 순간들, 후회가 남은 선택들, 마음이 깊이 반응했던 장면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나폴레온 힐은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질문을 살아있으라고. 목적이 분명해지면 돈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돈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돈은 더 잘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힐은 이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목적보다 돈을 앞선 사람들은 늘 불안했고 목적에 헌신한 사람들은 결과로서 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혹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 작은 목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선택은 단순해지고 에너지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성공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외부의 성공 이전에 내면이 정렬된 상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흐르는 상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아직 완전한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까? 목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풍요의 사고방식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가난과 부를 단순한 경제 상태가 아니라 사고의 습관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족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렌즈에서 비롯됩니다. 부족의 의식 속에서 사람은 늘 방어적입니다. 잃을까 두렵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하며 기회 앞에서도 계산부터 합니다. 반면 풍요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흐름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당장 내 것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나누어도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감각. 힐은 이 내적 상태가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은 움켜쥐는 손보다 열려있는 손을 더 쉽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는 힘입니다. 부족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풍요를 선택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기회는 늘 있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가능성을 감지하는 감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는 뇌의 초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매달리던 에너지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몸, 아직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 이런 인식이 쌓일수록 내면의 결핍은 서서히 풀립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먼저 마음속에서 형성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복해서 검증된 관찰이었습니다. 풍요를 느끼는 사람은 행동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더 좋은 판단과 관계를 낳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와 연결이 결국 물질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돈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긴장은 오랫동안 배워온 사고방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선택은 가능합니다. 부족을 해석하던 습관 대신 가능성을 해석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풍요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활용하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앞으로 끌어당길 현실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성공 직전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무의식은 과거의 안전한 영역으로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경험과 해석이 쌓여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실패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마음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비슷한 상황이 오면 경보를 울립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보호하려는 본능일 뿐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래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 아래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은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는 두려움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목적과 믿음이 결정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순간순간 작게 이루어지지만 반복될수록 강력한 정체성이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에너지가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조심하느라 쓰지 못했던 힘이 이제는 창조와 확장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힐이 연구한 많은 성공 사례에서 가장 큰 도약은 언제나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내면의 브레이크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당신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목적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으로 다시 연결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떠오르고 있든 그것이 당신의 여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정이 진짜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한다. 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진정한 성취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의 결과보다 먼저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감정이 삶을 방해하지 않으며 행동이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힐은 평생 성공을 연구했지만 말년에 이르러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고도 불행한 이유는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채 결과만 손에 쥐었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내면이 먼저 정렬된 사람은 돈이 늦게 와도 무너지지 않았고 와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택하고 오늘의 감정에 책임지고 오늘의 행동을 목적에 맞게 조율하는 것. 이 반복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분은 바로 이런 일상의 축적이었습니다. 극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의 결과 말입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당신을 압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에너지가 막히면 흐름도 막히고 에너지가 열리면 흐름도 따라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신뢰할수록 세상도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인간 심리의 법칙입니다. 혹시 아직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미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고 감정이 달라졌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면 흐름은 이미 전환된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입니다. 부족 속에서 반응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목적과 믿음 속에서 창조하며 사는 삶인가?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내면의 에너지를 신뢰한다. 나는 나의 방향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일 것이다. 이 선언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삶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그 에너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영상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화면을 끈 뒤 당신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루 속에서 당신의 의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다시 익숙한 얼굴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책임, 걱정, 숫자,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먼저라는 사실을.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것은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운명을 만드는 긴 과정의 결과라고.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이전과 다르게 선택한다면 그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방향이 맞다면 결국 큰 거리를 이동시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욕망은 살아있는가? 믿음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행동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는 나를 확장시키는가? 나는 풍요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포기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직접 겪어본 사람에게서 더 깊이 작동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나는 내면의 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나는 나의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간다. 이 말이 가슴에 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돈은 그 여정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이제 이 에너지와 함께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도록 두십시오. 말이 끝났다고 해서 울림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은
언제나 조용한 여운으로 남아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어떤 문장은 오늘이 아니라 며칠 뒤 갑자기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을 다시 꺼내왔을 뿐입니다. 욕망, 믿음, 행동, 목적, 풍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선택의 힘. 이것들은 외부에서 주입된 개념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삶의 소음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날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의심이 올라오고 현실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시 중심에서 벗어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중심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호흡 하나,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반대말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방향을 다시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에너지는 아직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남긴 채 다시 당신의 하루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상태로, 이전보다 조금 더 자신을 신뢰하는 상태로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반복될 때 삶은 분명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조차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끝을 맺기보다는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강조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의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말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돈을 생각할 때마다 이 관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은 적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불안한 돈이 만들어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는 안정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다, 맞습니다. 현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의식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현실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삶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직접 통과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압니다. 진짜 힘은 서두르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인생은 결국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해지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하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느끼되 다시 목적 쪽으로 몸을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의식적인 삶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깨어있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삶입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숨쉬게 두십시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문장 하나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이제야 다시 기억해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아무것도 더 배우지 않아도 괜찮은 지점에 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은 여기서 조용히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상태가 당신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돈은 단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이제 예전과 다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확신이나 극적인 결심이 아니라 일상의 결이 조금 달라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같은 아침인데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같은 생각인데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되고, 같은 선택 앞에서 예전보다 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결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의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허용하고 어떤 생각을 흘려보내는가? 어떤 행동이 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해지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그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소리를 예전처럼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습관이었음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잠시 중심에서 벗어났을 뿐이고, 중심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돈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삶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인간 경험의 결과입니다. 내면이 정렬되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오늘 이후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무심코 넘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삶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이 문장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 이 선택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면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이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